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주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빈칸 사용 설명서라는 이름으로 학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핵심 정리용 빈칸,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꼭 필요한 설명들을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들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수특에서 문법 부분이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문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할 건데요. 빈칸 프린트가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빈칸 프린트를 보셔야 되고, 빈칸이 없는 학생들은 따로 메모하시면서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빈칸 분실한 학생들은 달라고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 봅시다. 1번이죠.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죠. 즉 우리가 귀로 듣고 있는 이 소리,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음성이죠. 음성. 요건 음성이라 그러지. 자, 그런데 그 아래 의문은 약간 다르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음성이 아니라 의문이죠. 의문. 의문에다가 별표. 그럼 먼저 봅시다. 각기 다른 음성의 공통 요소를 뽑아가지고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인데요. 추상적이라는 특징에 밑줄 그어두시되, 이번에 3학년들한테 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기능을 하느냐, 그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미 변별.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의미죠. 의미. 자, 여기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죠. 의미를 변별한다는 말, 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를 무슨 단어로 바꿨냐면 뜻의 차이를 준다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의문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뜻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었는데,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긴 합니다만, 달하고 칼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달이라는 이 녀석은 어떻게 쪼개지느냐? 디귿, 리을 이렇게 쪼개지죠. 그 다음에 칼이라는 이 녀석은 어떻게 쪼개지느냐? 키읔, 리을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때 무엇 때문에 달과 칼이라는 두 단어가 뜻이 차이가 나느냐? 요걸 따져보면 받침에 해당하는 리을도 똑같고 가운데 있는 모음도 똑같은데요. 시작할 때 디귿이 쓰였느냐, 키읔이 쓰였느냐, 요게 두 단어의 뜻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디귿이나 키읔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말에서는 자음이 달라지면 뜻에 차이가 생긴다. 즉 뜻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이 자음 같은 애들이 뭐냐? 의문이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렇게 뜻의 차이를 만들어내주는 애들이 몇 개가 있다 그랬냐면 4개가 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보시는 것과 같이 자음. 자음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무엇도 가능하겠느냐? 모음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살이라는 글자하고 술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세요. 살이라는 글자하고 술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뜻이 다른데, 살이라는 글자는 쪼개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옷,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술이라는 글자는 쪼개보면 시옷, 리을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때요, 시작할 때 시읒도 똑같고 끝날 때 리을도 똑같고, 차이는 가운데 들어가는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단어의 뜻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의문은 뭐가 되느냐? 자음과 비슷하게 모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의문이죠. 2개가 더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소리의 길이입니다. 길 장자, 짧을 단자, 한자를 써가지고 소리의 장단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은 길게 눈이라고 발음하는 거고, 사람의 신체 일부인 눈은 눈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길게 발음하는 눈하고 짧게 발음하는 눈, 둘은 뜻이 다르잖아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맞지? 마지막은요, 억양인데요.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뜻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억양,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는 문장의 뜻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디 가?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실 때 끝을 올려보세요. 지금 어디 가? 그러면 너 지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끝을 내려보라고. 지금 어디 가?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뜻.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뜻이 달라지잖아요.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도 뜻 차이가 생깁니다. 결론, 우리말에서 뜻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와 억양까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문, 의미를 변별하는 뜻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모음 체계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모음하고 자음 2가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모음 발음할 때 공기가 목 안이나 입 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온다는 말의 밑줄이죠. 그러니까 장애를 안 받고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고, 그 밑에 보시면요, 모음이 사실은 종류가 2가지로 쪼개지는 건데 모음이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의 2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단모음은 이름 그대로 단 1개짜리 모음이 단모음이고요. 이중모음은 2개가 보태져서 만들어지는 게 이중모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중모음이 2개의 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단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모음에다가 단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따지면 1.5중 모음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그럼 선생님, 반모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반모음은 뭐냐면 우리말에서 혼자는 못 쓰이고 이중모음을 만들 때에만 활용되는 녀석인데요. 반모음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반모음 이, 반모음 오, 반모음 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 우, 생긴 건 원래 이, 오, 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여기 있는 반모음 이, 오, 우는 단모음과 보태져 가지고 이중모음을 만들 때에만 활용하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모음 이에다가요 아를 붙이면 이야, 이야 빨리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야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에다가는요, 요거 아를 붙이면 오와, 오와 빨리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와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라는 녀석은요 보시다시피 어랑 붙이면 우어, 우어, 워 이렇게 또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야, 와, 워 요렇게 이중모음을 만들 때 앞에 붙는 녀석들을 뭐라고 하느냐? 반모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보시다시피 반모음이 모두 앞에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이중모음들은 무슨 이중모음이라고 하느냐?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향 이중모음 말고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상향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앞에 나오는 녀석이니까 하향 이중모음은 자연스럽게 반모음이 어디 나오는 거냐? 뒤에 나오는 애들이죠. 뒤에. 반모음이 뒤에 나오는 하향 이중모음은 우리말에 1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의, 이렇게. 요거는 의가 단모음이고요. 반모음 이가 뒤에 붙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정리되시죠? 모음은 단모음하고 이중모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단모음은 말 그대로 1개짜리고 이중모음은 2개짜리인데요. 그 2개가 단모음이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모음에 단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진다. 대신 이 중에 반모음이 앞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중모음은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뒤쪽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하향 이중모음. 이 하향 이중모음이 1개밖에 없는데 뭐냐? 의다.
여기까지가 여기 핵심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단모음 먼저 볼게요. 발음하는 도중에 3번이 단모음이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 그랬죠? 한 개만 발음하면 되니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안 달라져도 되지요. 그 단모음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단모음 체계표가 있고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대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외우는 거 말씀드렸죠. 오케이?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면 찾아와서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중모음인데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처음과 달라지는 녀석들이죠. 왜냐고? 두 개를 발음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이개라고 돼 있는 거죠. 우개는요.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시작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다 뭐냐? 상향 이중모음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앞에 의가 반모음인지 뒤에 이가 반모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중모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 뒤에 이가 반모음이라고 보고 요럴 때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음 체계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음운을 공부하고 있는데 음운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억양 이렇게 네 가지였죠. 자, 그 중에 모음은 짤막하게 봤고 이번에는 자음입니다. 자음 보시면 발음할 때 목 안 또는 입안의 어떤 자리가 완전히 막히거나 공기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혀져서 4번에 들어갈 말. 앞에 저희가 배웠던 모음은 장애를 안 받고 나오는 소리라 그랬고 그와 달리 지금 배우시는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거기 4번에 들어갈 말이 장애입니다. 장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까 단모음 체계표가 있었듯이 이번에는 자음 체계표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역시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바다사자가 파티 축하해 이런 것도 하고 부담감, 짱심한, 마늘 요리 이런 얘기도 엄청 했잖아요.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되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저한테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단모음 체계표, 자음 체계표는 암기. 알았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어감의 분화 그랬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요. 의성어, 의태어내에서의 의문 변화, 의미의 변별 없이 5번에 들어갈 말, 의미의 변별이나 구별 없이 어감만 달라진다. 자음에서의 어감 분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어감 차이, 그 다음에 모음에서의 어감 분화, 양성모음, 음성모음, 어감 차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빈칸만 채워주시고. 자, 국어의 비분절음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번에 들어갈 말, 소리의 길이 내지는 소리의 장, 단, 길고 짧은 것, 혹은 억양, 모음이나 자음처럼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말소리의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는 엄연한 음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참고로 여러분, 소리의 길이나 억양은 비분절음은 나눌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모음이나 자음은 뭐냐? 반대로 분절 음운이 되겠죠. 됐지? 오케이. 자, 밑에 음절.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마디인데요. 이 모음이 음절 구성의 필수 요소이고 의미와는 무관한 음성적 단위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제로 문제 풀 때 활용하게 되는 것은 음절 수를 맞출 때, 근데 이제 음절 수는 주로 몇 글자인지 글자 수를 맞춰서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지요. 대신 여러분 이게 이제 소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문제 푸실 때 다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묻기에는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는데 좀 안 맞으니까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편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의문의 변동이지요. 자, 봅시다. 발음과 표기의 차이, 노력경제의 원리, 발음의 1번, 편의를 위한 것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현상이 오른쪽에 있는 대로 동화, 축약, 탈락현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그 다음에 표현 효과의 원리, 청각 효과를 통한 의미 강조를 위한 것인데, 강조, 모음조화, 파괴 현상, 사이수리 현상 이렇게 돼 있죠. 시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빈칸만 채우시고, 핵심은 이제 그 아래 의문의 변동이 되겠죠. 자, 보시면 개념. 하나의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건데요. 유형을 보시면 변동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교체, 그 다음에 탈락, 그 아래 첨가, 그 아래 축약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 교체 네모해 두시고, 동그라미 2 탈락 네모해 두시고, 동그라미 3 첨가도 네모해 두시고, 동그라미 4 축약도 네모해 두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교체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의문이라는 단어를, 의문이 네 가지가 있지만 자음 모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음이나 하나의 모음이 다른 모음이나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자, 그 중에 3번에 들어갈 말, 삐리리 규칙 그랬는데요. 음절 끝에, 여러분 음절은 각각의 글자라고 쉽게 생각하자 그랬고, 글자 끝에 오는 것은 받침이죠, 받침. 그러니까 음절의 끝, 받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대표음이라고 하고, 보통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는데요. 요 7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꾸어서 발음해야 된다. 이게 무슨 규칙이냐? 다 아시죠?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혹시나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몇 가지 팁으로 적어드리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죠. 쓸 때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쓸 때는 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발음할 때는 방금 저희가 외웠던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이외에 다른 녀석이 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을 써놓고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기역이 받침으로 올 때는요, 가느다란 물방울 대표음의 기역이 있으니까요, 그냥 기역으로 발음하셔도 됩니다. 니은도 그대로 그냥 니은, 디귿도 그대로 그냥 디귿, 리을도 그대로 그냥 리을, 미음도 그대로 그냥 미음, 비읍도 그대로 그냥 비읍, 시옷, 처음으로 대표음에 없는 녀석이 나왔는데, 시옷은 뭘로 발음하는 거냐? 디귿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디귿. 자, 이응도 그대로 가서 이응이고요. 그 다음에 지읒, 치읒,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표음이 없는데, 지읒, 치읒은 뭘로 발음한다 그랬냐면 디귿, 키읔은 기역, 티읒은 디귿, 피읍은 받침으로 오면 비읍, 히읗은 받침으로 오면 디귿. 그래서 이 녀석들이 받침에 쓸 수는 있는데, 받침에 쓰였을 때 발음은 얘네들 중에 하나로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요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냐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발음의 차이.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둘 다 꽃이라는 똑같은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요 녀석은 발음해 보시면 뭐라고 나냐면 꽃이라고 나는데, 요거는요 누가 이걸 꽃찬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없죠. 요거는 발음이 뭘로 나느냐? 꼬단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규칙의 적용이 다른데 무엇이 기준이냐? 기준은요 여러분, 꽃 둘 다 똑같은 명사가 쓰였는데 뒤에 이가 왔느냐 안이 왔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안부터 먼저 보시면, 안이라는 말은 바깥쪽의 반대말이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안이라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실질 형태소. 그런데 여기 있는 이라는 녀석은요 조사잖아요.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뜻, 즉 형식적인 의미 말고는 특별한 자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자기 뜻을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맞는지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만 있고 실제 뜻은 없는 형식 형태소가 맞는지에 따라서 규칙의 적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치읓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꽃이. 그런데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여기에 있는 치읓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치읓은 음절 끝소리 규칙상 디귿으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 디귿이 올라가서 꽃안이 아니라 꽃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때 뒤에 문법적인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실제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저희 수특 문제에도 부억 플러스 에서 그 녀석이 나오지 않았나요? 요거 발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거 그냥 부억에서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 에서라는 녀석이 문법적인 의미만 갖는 조사잖아요. 부사격 조사.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요 녀석의 진짜 발음은 뭐라 그랬냐면 부억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알았지?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 문법적인 요소가 등장했을 때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 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어려운 문제를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궁금한 학생들은 와주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음화입니다. 별표죠. 비음화는 여러분 의문의 변동 규칙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규칙이니까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각각 이응, 니은, 니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배울 때 기역, 디귿, 비읍이 플러스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는데 기역은 뭘로 바뀐다 그랬냐면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식을 김덕배, 만난, 오남이 뭐 이렇게 외운다. 저희가 이렇게 옛날에 했었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역시 오프라인 수업할 때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푸시려면 비음화 1번 규칙만 갖고는 안 되고 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비음화 2번 규칙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특별한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느냐? 기역, 디귿, 비읍, 미음, 이응 다음에 플러스 리을이 오면 요 리을은 뭘로 바꾸기로 했느냐? 니은으로 바꾸기로 했죠. 기역, 디귿, 비음, 미음, 이응 다음에 리을이 오면 리을은 니은으로 바꾸게 돼 있는 이 규칙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배웠던 녀석이 뭐냐면 담력이었습니다. 담력. 요거 발음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미음 다음에 리을이 왔는데요. 기역, 디귿, 비읍, 미음 다음에 리을이 오면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발음은 뭐가 되느냐? 담력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렇게 비음화 정리하시고요. 유음화는 여러분 거기 빈칸 일단 한번 채워보자.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은이 뭘로 바뀌는 현상이냐? 리을로 동화되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 리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이 앞이 됐든 뒤가 됐든 리을을 만나면 리을로 바뀌게 돼 있다. 예로 제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신라였고 두 번째가 칼날이었습니다. 요거 기억나지? 신라는 생각해 보시면 여기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니까요. 발음이 신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칼날은요. 여기 니은이 앞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니까 발음은 칼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요. 니은이 뒤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뀔 때도 있고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유음한데 요건 어렵지 않은 규칙이고 다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타이밍에 순행동화냐 역행동화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순행이냐 역행이냐 구분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변화의 방향이 어땠는지 화살표를 그려보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신라의 경우는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이렇게 줘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지. 뒤가 앞에 영향을 줘서 얘가 리을로 바뀌잖아요. 뒤에서 앞을 찌르면 이건 뭐라고 하는 거냐? 요거는 역행변화라고 하는 거죠. 역행동화. 그런데 반대로 칼날은 앞에 리을이 뒤에 니은의 영향을 줘가지고 니은이 리을로 바꾸는 거니까 요렇게 앞에서 뒤로 찌르는 거잖아요. 요거는 역행이 아니라 뭐냐? 요건 순행이죠, 순행.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영향을 준 화살표가 앞에서 뒤로 가면 순행이고 뒤에서 앞으로 가면 역행이다. 저희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거는 유음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든지 화살표를 그려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행과 역행이라는 말 기억해달라고 그랬고 제가 만약에 순행과 역행이 동시에 일어나면 뭐가 되느냐? 그때는 역순행이 아니라 상호동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상호동화의 예로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독립 요 녀석 발음이라 그랬죠. 일단은 여러분 저희가 아까 교과서에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배웠던 비음화의 두 번째 규칙 기역, 디귿, 비음, 미음, 이응 다음에 리을이 오면 리을을 일단 니은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차 변화는 독립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이 비음화 1번 규칙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면 이응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가 되느냐? 독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영향을 준 화살표를 그려보면 여기는 앞에 기역이 뒤에 리을의 영향을 이렇게 줘가지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뒤에 니은이 앞에 기역의 영향을 이렇게 줘가지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앞에서 뒤로 하나 있고 뒤에서 앞으로 하나 있고 요게 순행이죠. 뒤에서 앞을 찌르는 게 역행이잖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게 뭐냐? 상호동화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맞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로 가겠습니다. 구개음화는 비교적 쉬워서 저희가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구개음 5번에 들어갈 말이 구개음이지 지읒, 치읒으로 동화되는 현상인데요.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저희가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거기 해돋이하고 밭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디귿이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지읒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해돋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티읕은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치읒으로 바뀌어가지고 발음이 밭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구개음화가 과연 순행변화냐 역행변화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의외로 순행이요 하는 학생이 엄청 많아요. 근데 생각해봐. 구개음화의 정의 디귿이 이 모음을 만나가지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지. 잘 생각해봐.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가지고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지. 그랬다가 이렇게 연음된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영향을 주는 방향은 뒤에서 앞을 요렇게 찌르는 거예요. 뒤에서 앞을 요렇게 찌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역행이에요, 둘 다. 알았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구개음화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입니다.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예사소리는 하나짜리고 된소리는 두 개짜리인 거 아시죠? 우리말에 된소리가 몇 개 있다고? 5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된소리대기 현상은 멀쩡한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요거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칠판에 적어드리는 대로 아까 저희가 받침의 발음은 7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음절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인데 그 중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어지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쓸 때가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어지는 받침 뒤에서 요거는 100% 나요. 100%. 국수, 박수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어지는 받침 뒤에서는 100%입니다. 그런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음으로 발음되어지는 받침 뒤에서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걸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 니은과 미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니은, 미음이 뭐였냐면 요렇게 일단 아시라 그랬죠. 용언의 간 부분에 말음으로 쓰이는 니은과 미음,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용언의 어간 부분의 말음, 니은과 미음. 그럼 여러분, 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시면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할 때 안 변하는 앞부분이 어간이라 그랬잖아. 먹다 그러면 먹다, 먹어, 먹고, 먹으니 이러니까 먹자가 어간이고 어간의 말음, 끝나는 부분은 먹, 그 중에 기역이죠, 기역. 그러니까 이렇게 어간의 마지막 부분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오는 녀석이니까 사실 요건 현실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니은 다나 미음 다 요런 형태로 생긴 애들일 때 된소리 대기가 난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잔다, 한다, 간다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기본형을 따져야 되니까 잔다는 기본형이 자다, 한다는 기본형이 하다, 간다는 기본형이 가다니까 요 경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기본형 자체가 니은다나 미음다인 녀석은 뭐가 있느냐? 쉰다 혹은 숨다, 안다, 넘다 이런 단어들인데요. 이렇게 기본형이 니은다나 미음다로 생긴 녀석들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서는 100% 일어난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데요. 다만 니은 다나 미음 다의 형태가 기본형인 단어일 때는 난다고 생각할 것. 이렇게. 됐지? 끝. 두음 법칙은요, 잘 안 나온 거니까 괄호로 묶어두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앞 글자, 정확하게는 첫 글자죠. 첫 글자에 발음이 불편한 단어들을 약간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체는 이렇게 끝냈고 탈락이 밑에 나와 있죠. 원래 있던 음운이 생략되는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탈락은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솔 플러스 나무, 요게 이렇게 되면 소나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리을이 빠져야 소나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리을 탈락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강조해 드린 것처럼 히읗 탈락이죠. 왜냐하면 히읗 탈락은 표기 때는 멀쩡하게 살아있던 녀석이 발음할 때 빠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분명히 여기 히읗이 있잖아. 근데 발음할 때는 좋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히읗이 빠지는 거니까 표기 때는 있었는데 발음할 때 히읗이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읗 탈락은 발음할 때 빠지는 거니까 요것만 좀 조심해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겹받침일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치킨, 이 닭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면 닭 밑에 리을 기역 두 개의 받침이 들어가는 겹받침인데 발음은 닭 이렇게 해갖고 기역만 발음하잖아요. 리을은 빠지는 거잖아. 이럴 때 뭐라고 한다 그랬느냐?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겹받침의 발음 둘 중에 한 가지만 발음되는 거 자음군 단순화. 그것도 당연히 넓게 보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탈락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푼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녀석의 경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달은 이렇게 되잖아요. 달은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히읗이 탈락하고 리을이 요대로 연음돼 가지고 달은 이렇게 발음되는 게 맞죠. 그런데 겹받침인데 히읗이 하나 빠졌으니까 요것도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음군 단순화는 여기가 막혀 있어 가지고 갈 데가 없는 녀석이 빠질 때 그때가 자음군 단순화라 그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빈자리가 있잖아요. 원래는 달흔이라고 발음해도 되는데 그냥 히읗을 빼는 걸 선택해 가지고 달흔이라고 발음됐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빠져야만 하므로 빠질 때만 자음군 단순하고 빈 구멍이 있어서 히읗을 옆으로 빼도 되니까 안 빼도 되는데 히읗이 빠지는 걸 선택했다면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라고는 부르지 않고 탈락이라고만 부른다 그랬어요. 좀 어렵지?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잘 모르겠다. 지체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문자, 전화 혹은 찾아올 거. 요거 짤막하게 하는 설명이라 여기서 맞춥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첨가인데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하고 4번 축약으로 가는데 축약은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 가지고 제3의 7번에 들어갈 말은 제3의 한 개의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적어 보신다면 축약은 자음 축약하고 모음 축약의 두 가지가 있는데 모음 축약이야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다의 오에다가 아서를 붙이면 오아서가 축약돼 갖고 와서 이렇게 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요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음 축약은 암기할 게 좀 있었죠. 요거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플러스 히읗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랬느냐? 기역은 키읔으로, 디귿은 티읕으로, 비읍은 피읍으로, 지읒은 치읒으로 바뀌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키읔, 티읕, 피읕, 치읒으로 변하는데 요게 자음 축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학생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요거 자꾸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가다의 어간 가에다가 어미 아서를 붙이면 가서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붙어가지고 또 아가 됐다 하여 축약이라고 풀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우리말에요. 아하고 아가 붙어서 아가 되는 건 없어요. 요거는 이 아가 탈락으로 빠지고 기역이 뒤에 아와 붙어서 가서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요것도. 그래서 요거는 탈락이야 축약이 아니라 착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 밑에 인접 의문과의 관계에 따라서 동화는 하나의 의문이 인접하는 다른 의문의 성질을 닮아가는 건데 보통 자음동화 그래가지고 비음화, 유음화 이야기가 있고
교과서에 따라서 국외음화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어쨌든 동화는 거기까지고, 이화는 인접하는 두 개의 음운 가운데 하나가 음운 성질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건데 사이소리 모음조합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동화, 자음동화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는 사실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첨가만 정리하면 되죠. 첨가는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학생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거기 설명이 좀 되어 있긴 한데 일단 보면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이고 사이소리 현상이 6번에 들어갈 말이거든. 사이소리 현상.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첨가 현상. 첨가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처럼 무엇인가가 보태어지는 것이 첨가인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첨가 현상은 무엇일 때만 일어난다 그랬냐면 복합어라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복합어는 여러분 조만간에 배우실 텐데 우리말에서 한 개의 단어가 쪼갤 수 없는 단어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단일어지 단일어. 뭐 새, 그럼 어떻게 쪼갤 거야? 집, 못 쪼개죠. 네. 그런데 쪼갤 수 있는 단어도 있어요. 뭐 솜사탕 그러면 솜, 사탕, 눈사람 그러면 눈, 사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데 쪼갤 수 있는 단어일 때 복합어라고 합니다. 알겠지? 단일어의 반대말 복합어. 저희가 복합어라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첨가라고 부른다고 하였으니 복합어일 때 요때를 생각해 보면 경우의 수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복합어니까 둘로 쪼갤 수 있는 단어라는 뜻에서 도형 두 개로 이렇게 그려보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 쪼갰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쪼갰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잘 암기하셔야 돼요. 좀 복잡합니다. 자, 둘로 쪼갤 수 있는 단어인 복합어일 때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있고 뒤에 이야 요 유가 오면 니냐 녀뇨 유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로 쪼갤 수 있는 복합어일 때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있고 뒤에 이야 요 유가 오면 니냐 녀뇨 유로 바뀌게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다 뭐가 추가되어 있느냐? 니은이 추가됐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첨가냐? 첨가 중에 니은 첨가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니은 첨가 말고 디귿 첨가가 일어나는데요. 일부 교과서에는 디귿 첨가가 아니라 시옷 첨가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두 개냐? 왜 이름이 두 개냐면요. 디귿 첨가, 시옷 첨가 쓸 때, 표기할 때는 앞에 있는 녀석한테 시옷을 보태주는데 받침으로 시옷이 들어가니까 발음상으로는 뭐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느냐? 디귿이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쓸 때는 시옷을 추가해주게 돼 있고 발음할 때는 그게 디귿으로 변하니까 디귿이 첨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시옷 첨가 또는 디귿 첨가 같은 거. 요게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없을 때의 첨가예요. 자, 요거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는 코 플러스 등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코 플러스 등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보태지는 게 맞죠? 근데 앞에 있는 애가 받침이 없잖아. 쓸 때는 뭘 붙여주느냐? 시옷을 붙여줘서요. 콧등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이 시옷이 그 유명한 무슨 시옷이냐? 사이시옷이죠. 사이시죠. 자, 그러면 발음 한번 해볼게요. 코.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상 디귿으로 바뀌게 돼 있죠. 콧. 그래서 디귿 첨가도 되는 거야. 아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발음되는 받침 뒤에서는 무조건 된소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등이 된소리로 바뀌어서 콧등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디귿은 사실은 시옷에서 온 거고 시옷은 원래 글자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빼고 콧등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인정. 그래서 콧등, 콧등 두 가지 다 된다는 사실까지 아셔야 돼요. 이해되지? 자, 그럼 첨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야. 니은 첨가하고 디귿 또는 시옷 첨가.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니은 첨가는 복합어일 때 앞에 있는 단어가 받침이 있을 때, 디귿 또는 시옷 첨가는 앞에 있는 녀석이 받침이 없을 때. 다만 여러분 여기서 고급 과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여기 시옷이 여기 이렇게 첨가되는 이유는요, 뒤에 있는 녀석을 된소리로 바꿔가지고, 왜냐면 받침으로 디귿 이렇게 발음될 거고 이 다음에는 된소리로 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어진다는 신호를 보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뒤에 있는 단어가 그냥 된소리인 거야. 된소리로 바뀔 수가 없다고. 내지는 뒤쪽에 있는 게 거센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된소리로 바뀔 수 없을 때는 이 사이시옷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 플러스 쪽 요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붙는데 앞에가 받침이 없잖아. 그래서 시옷을 붙여가지고 위쪽이냐? 그런데 시옷이 있든가 없든가 여기는 원래 된소리니까 시옷이 들어간다 하여 특별히 된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실익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시옷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쪽이 맞습니다. 같은 예로 여러분 만약에 위에다가 층을 붙여보세요. 위에다가 층. 그러면 역시 두 개의 단어가 붙는데 위하고 층. 앞에 있는 단어가 받침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온다고 치읓이 쌍치읓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실익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때는 시옷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층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 고급 과정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우리말의 첨가는 니은 첨가하고 디귿 또는 시옷 첨가의 두 가지예요. 일시정지하고 메모하실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니은 첨가나 디귿 또는 시옷 첨가에 의해서 생기는 사이소리 현상이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느냐? 4종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셔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울림소리 받침, 참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은 이 앞에 보셨던 대로 넓은 카테고리로 따지면 첨가에 들어가죠. 첨가는 기준이 다 모일 때, 복합어라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단어는 다 둘로 쪼갤 수 있는 단어라고. 단어가 둘로 쪼개지는데 앞에 있는 받침이 울림소리고 그 다음에 뒤에 안 울림소리가 오는데, 이 안 울림소리가 만약에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된다면 요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좀 어렵지? 근데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봐봐. 울림소리 받침 그랬는데 자음 체계표를 외운 학생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받침으로 들어가는 자음 중에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의 4가지밖에 없어요. 노랑 양말 내지는 남학생들 브라질의 축구선수 네이마르 이렇게 외우는 이 4가지만 자음 울림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가 오는데 이게 된소리로 바뀔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에 된소리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개밖에 없으니까 결국 울림소리 받침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요렇게 발음이 바뀌면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봄비였습니다. 봄비. 그럼 여러분 요거 발음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봄비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둘로 쪼갤 수 있느냐? 봄과 비 쪼갤 수 있으니까 복합어죠. 그런데 앞에 울림소리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중에 미음이 왔고 뒤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안 울림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맞아요. 비교해 보는데 지금은 약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요거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발음하라고 했었냐면 김밥이 표준 발음이라 그랬거든요. 둘로 쪼갤 수 있느냐? 김과 밥으로 쪼갤 수 있죠. 앞에 울림소리 받침이지. 근데 뒤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안 바뀌었잖아. 요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닌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둘로 쪼갤 수 있는 단어일 때 앞 단어가 울림소리로 끝나고 뒤에 있는 녀석이 된 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면 그게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알겠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생각해 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니은 첨가인데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니은 첨가인데 니은 첨가의 1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니은 첨가인데 니은 첨가의 2번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니은 첨가인데 경우가 달라요. 잘 봐봐. 니은 첨가의 1번 경우는요. 아까 저희가 봤던 바로 그 니은 첨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자로 니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교과서에 소개된 소음 플러스 이불입니다. 자, 아까 배웠던 공식 생각해 보세요. 둘로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 있다. 앞에가 받침이 있고 뒤에 이야 요요 유가 오면 니냐 녀녀 뉴로 바뀌기로 했거든요. 요게 니로 바뀌니까 발음이 뭐가 되느냐? 솜, 니불 요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되는 건 니은 첨가 1번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근데 니은 첨가는 뭐냐? 요거는 니은이 첨가된 게 아니라 시옷 또는 디귿이 첨가가 됐는데 비음화까지 일어나가지고 니은이 남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바로 첨가되는 게 아니라 시옷이나 디귿이 첨가가 됐는데 니은이 남게 된 경우예요. 요거는 대표적인 게 코 플러스 날입니다. 코 플러스 날. 자, 요렇게 두 개가 붙는데 앞에가 받침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이쇼 들어가 줘야 되죠. 코, 날 요렇게 쓰는 건데 발음 한번 해볼까? 코,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상 디귿 그 다음에 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디귿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으로 한 번 더 변해야 되니까 최종 결론은 콧날. 이때 여기 코 플러스 날하고 콧날을 비교해 보면 니은이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최종 결론을 봤을 때 니은이 첨가된 걸 보니 요것은 니은 첨가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자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디귿이나 시옷이 첨가됐는데 니은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거든요. 니은, 니은. 자, 여러분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는요. 요게 나무 플러스 잎일 때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붙는데요. 이 둘이 붙는데 앞에 받침이 없으니까 시옷이 붙어가지고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뭇잎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그러면 규칙 한번 적용해보자. 둘로 쪼갤 수 있는데 앞에 받침이 있고 이야 요요 유 중에 이가 나왔으니까 요게 니로 바뀌지. 그럼 발음은 나, 무,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상 디귿.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된 상황에서 피읍은 음절 끝소리 규칙상 비읍.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끝이 아닌 게 디귿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으로 한 번 더 변하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은 나뭇잎 이렇게.
그러면 시작할 때 나무 플러스 잎하고 끝날 때 나뭇잎을 비교했더니 뭐가 추가됐다는 거냐? 니은, 니은이 추가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니은,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럼 여러분 어려운 거니까 결론 내려드리자면 첨가 현상은 복합어일 때 쪼갤 수 있는 단어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첨가는 사실 두 개밖에 없는데 니은 첨가 또는 디귿이나 시호 첨가, 그걸 갖고 만들어지는 상황이 네 가지 상황이니까요. 이 네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정리 잘 해가지고 시험 잘 봐갖고 와주시는 걸로. 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